이제 새 교재 부분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국어 교육 부분, 문법 부분 등이 담겨 있습니다. 교재 부분에 담겨 있는데 국어 교육이 앞에 제시되었고 문법 부분이 뒤에 제시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 강의 진행상 이 부분은 전체 8주 부분인데 8주 중에 문법과 국어교육이 있으면 문법을 5주 동안 진행을 하고 국어교육은 3주 동안 진행을 합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 국어교육의 내용은 우리가 그 해당되는 지식 부분만 있어도 그 내용이 어느 부분에서 나왔구나 해서 그게 아주 세밀하게 접근하지 않아도 우리가 그 특징을 좀 쉽게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법의 경우에는 조금 설명하거나 그 원리를 이해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5주, 3주 이렇게 나눠서 진행을 하니까 그 점을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문법 부분을 먼저 진행을 하고 그리고 나서 국어 교육을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문법 부분은 책은 뒷부분에 있는데 책 내용에서 보면 문법 부분이 210쪽부터 문법 내용이 있습니다. 앞에 제시된 내용들은 제가 1, 2월 강의에서도 다 봤던 자료이기 때문에 설명하는 것은 생략을 합니다. 우리가 문법에서 세부 내용에서 보면 답안서기 226쪽에 가면 기입형 답안서기가 있습니다. 기입형 답안서기. 그 다음에 230쪽에 가면 서술형 답안서기. 답안서기 부분이 있어서 문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문법의 경우에도 우리가 앞으로 4회, 5회 이제 오늘 1회니까 문법도 앞으로 4회, 5회 시험을 칠 텐데 문학도 그렇듯이 문법도 우리가 정확한 답을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문법의 경우에도 답을 어떻게 쓰는가에 따라 그분이 맞고 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답안서기가 문학에만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간단하게 문제 부분으로 기출 문제 부분인데 그러한 부분이 제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228쪽에 보면 이 세부 설명은 뒤에 다시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지니까 우선 답 위주로 보고 답을 어떻게 썼을 때 그 부분이 정답이 되고 어떻게 쓰면 문제가 있는가. 오늘 나중에 여러분이 강의 끝부분에 또 시험을 칩니다. 그때 시험을 칠 때 생각을 하면 되겠는데 앞에서 보면 여기 제시되는 부분에서 기억 부분에 예를 들어 이런 형태 속 결합에서 어감 모음의 성질을 따라 의미의 형태가 결정된다. 잡다 어간에서 잡 뒤에 아서가 오고 그 다음에 접다 뒤에 어서가 온다. 그래서 이 앞에서 이 부분은 모음 조화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다만 어감 모음의 성질을 따라 의미가 선택될 때에도 모음의 어울림은 의미의 어디에만 적용된다라고 했습니다. 그 의미의 경우 무엇에 적용된다 하면 첫 음절에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둘째 음절에도 적용이 되면 잡아사가 돼야 됩니다. 잡아사, 접어서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근데 첫째 음절에는 적용이 되는데 둘째 음절에 서는 적용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첫째 음절에 적용이 된다 하는 점. 그래서 여기 첫 음절 부분으로 제시를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모음의 어울림에서 보면 적용되는 환경에 따라 그 기능이 다르다. 어울림이 형태소 결합에서 나타나는 경우에는 모음에 따라 문법적 의의적 성질이 달라지지 않으나 형태소 결합과 상대되는 부분으로 형태소 내부에서 나타나는 경우에는 단어가 분화되고 의의 의미도 달라진다 해서 형태소 내부 부분으로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제시되는 부분에서 보면 모음조화 자체가 모음조화는 나타나는 부분이 현대국어에 나타나는 부분이 모음조화가 나타나는 첫 번째는 뭡니까? 첫 번째 나타나는 것은 어감과 어미에서 나타납니다. 어감과 어미에서 나타나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이 부분이 의성어 의태어
의성어, 의태어. 지금은 요걸 우리가 상징부사라고 하죠. 상징부사. 이렇게 합니다. 그 어간과 음이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여기서는 뭐라고 표현했는가? 형태소 결합해서 나타나는 것이다 하는 점. 요건 바꿔 말하면 형태소 내부, 하나의 형태소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태 자체가 이걸 굳이 이 부분을 형태소 결합이다, 형태소 내부다, 이런 말을 써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용례도 이거 하나밖에 없고 여기도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다라고 해서 여기서는 그냥 어간의 의미고 여기에서는 상징부사다, 이렇게 하면 저는 좀 더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종류들이 좀 많으면 형태소 결합이다, 형태소 내부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어간 의미 하나밖에 없고 여기서는 의성어 의태어 하나밖에 없는데, 즉 상징부사 하나밖에 없는데 굳이 형태소 결합, 형태소 내부 이런 말을 쓰는 것보다 이걸로 기억하면 훨씬 더 명확하지 않은가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래서 이게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이 형태소 내부라고 하는 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도 답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종류의 형태소 내부가 여러 가지가 있으면 모르는데 이 예로 이거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써도 이것은 답으로 틀렸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런 의미인데 우선 이 내용에서 보면 학생이 답을 쓰면서 첫 어절 한 단어 이렇게 했습니다. 첫 어절이고 한 단어 이렇게 하더라도 이 부분의 경우에 첫 어절이다 라고 할 때 여기 보면 이 부분은 음절과 어절 부분을 잘못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첫 어절이다 하면 이게 용어가 적절하지 않아서 틀렸고, 한 단어다 라고 할 때 형태소 내부와 그 다음 하나의 단어 제시된 거 찰칵, 퐁당, 홀짝 이렇게 되면 한 단어다라고 해도 틀린 게 아닙니다. 또 형태소 내부도 되고, 형태소 내부이고 이건 의성어 의태어라는 한 단어, 이게 한 단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형태소 내부나 아니면 상징부사라고 하는 게 더 명확한데 한 단어라고 해도 틀렸다고는 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맞게 했고, 그 다음에 첫 음절은 맞고 그 다음에 품사에서 나타나는 경우, 품사는 너무 포괄적입니다. 첫 음절과 상징부사, 의성어 의태어 이런 것은 이것도 맞습니다. 맞고 첫 음절 형태소 내부 이렇게 하더라도 맞다 하는 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쓰는가에 따라서 점수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기입형을 쓸 때 여러분이 한번 더 보시고, 기입형의 오른쪽에도 그 예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고 서술형 부분에 넘어가서 작년 문제 부분 2023년 A8번 다 설명했던 부분입니다. 거기에 기역, 니은, 디귿 부분으로서 제시가 되어 있는데 기역, 니은, 디귿에 해당되는 것은 이것은 반모음화에 해당되는 부분, 기역, 니은, 디귿. 반모음화에서는 우리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2계열의 반모음화, 5계열의 반모음화, 이 부분이 있어서 이 반모음화를 우리가 이해할 때는 주의해야 하는 게 뭐냐, 이건 과거에는 이 반모음화를 뭐로 봤습니까? 과거에는 이것을 뭐로 봤다? 모음 축약이라고 했습니다. 모음 축약이라고 했다 하는 점. 그런데 현재는 모음 축약이라고 하지 않고 이것을 우리가 반모음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모음이 반모음으로 바뀌는 현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모음과 단모음이 결합됐는데 단모음이 반모음으로 바뀌는 현상을 우리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에서 보면 이의 계열에서 보면 기어라고 할 때 기어 부분이 있습니다. 기어에서 이 반모음화가 되면 기어로 이 발음이 기어에서 겨로 될 때 이런 경우가 해당된다. 근데 주의할 것은 기어에서 겨로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걸 어떻게 발음하는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걸 기어를 또 기여 이렇게 발음하면 이것은 뭐가 됩니까?
반모음 첨가가 됩니다. 반모음 첨가가 된다. 이렇게 해서 기어에서 기어라고 할 때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보면 이렇게 이와 어가 있고 반모음 이였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는 반모음으로 바뀌면서 이가 어로 바뀌었습니다. 과거에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음절 중심으로 보면 음절 중심으로 하나의 음절에서 또 하나가 되어서 두 개의 음절이 하나로 되었다. 그리고 과거에는 이런 관점을 취했다는 겁니다. 모음 축약으로. 이런 관점을 취했는데 지금은 뭐로 본다? 이런 부분이 교체로 보는 겁니다. 이때는 이런 축약으로 본다라고 할 때는 이것은 뭐가 됩니까? 축약의 의미로서 모음이 줄어드는 것으로 줄어든다라고 했다. 여기서 음절 부분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해서 과거에 모음 축약으로 봤는데 지금은 적어놓고 보면 단모음이 반모음으로 바뀐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지금 반모음하다라고 하면 이건 교체라는 겁니다. 교체로서 이것은 어문 개수 변화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부분에서 우리가 똑같은 부분이 어떻게 적느냐 이렇게 현상을 잘 확인을 해야 됩니다. 발음되는 현상 부분 여기서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여기 이렇게 제시되었는가 이렇게 제시되었는가에 따라서 이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이 부분은 기어에서 발음이 되면 기 그대로이면서 반모음이 덧붙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부분은 똑같은데 이것이 덧붙었습니다. 이런 예는 뭡니까? 이런 예는 반모음 첨가가 된다는 겁니다. 반모음 첨가, 즉 이 첨가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표기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표기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게 그만큼 중요하다 하는 점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놓아에서 놔, 주어에서 줘, 이렇게 해서 놓아에서 놔 이렇게 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놓아에서 놔로 되는 부분. 그 다음에 이 부분의 경우도 놓아에서 놓아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놓아라. 또 여기서는 이 부분에서 놓아라에서 이 부분에서 놔에서 또 뭐로 나올 수 있는가? 나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놓아에서 놔에서 뭐가 되는가? 나로 이렇게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각각이 다 다릅니다. 이렇게 볼 때와 이렇게 볼 때, 또 이렇게 볼 때 이 부분이 다릅니다. 우리가 놔라라고 할 때 기본적으로 놓아라를 놔 혹은 놔라 이렇게 말을 하죠. 그렇게 될 때는 이것이고 놓아라를 놓아라 놓아라 세음절을 하면 이렇게도 합니다. 세음절을 하면 그렇게 하고 놔라 부분을 발음을 할 때 제가 잡고 있으면 나라 나라 이렇게도 하지요. 그렇게도 한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 부분이 각각 묶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표기되는가, 하나 똑같은 부분인데 어떻게 표기되는가 하는 것이 다릅니다. 여기서는 놓아라고 할 때 우리가 앞에서 보면 이엇이 히읗이 있는데 히읗이 탈락합니다. 그 다음에 노아 이렇게 된 이게 1차로 먼저 탈락하고 이건 1차로 먼저 탈락해버리고 그 다음에 노아에서 놔로 되면 뭐가 되는가? 이 부분이 반모음이 된다는 겁니다. 놔. 이건 1차적으로 먼저 1번 탈락해버립니다. 그 다음에 반모음화가 일어나서 앞에서 보듯이 마찬가지인데 노아인데 여기서 오 부분이 여기서 와 형태가 되면서 반모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에서 와로 되어서 놔의 형태. 그러면 이 부분의 경우에 음원에서 보면 아가 오면 히읗은 먼저 탈락하기 때문에 니은과 오 아가 있었습니다. 니은과 반모음과 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교체라는 겁니다. 앞의 부분과 같다. 이것은 교체이다 하는 점. 교체이고 노아 이렇게 될 때 노아에서
노와 이렇게 되면 이것은 뭐냐? 반모음이 첨가가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보면 앞에서 노, 아 이 부분이 되었는데 이건 역시 탈락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되는 부분에서 노, 와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는 뭐냐? 반모음, 여기에 이가 붙었듯이 여기는 오가 붙은 겁니다. 그 이것은 뭐다? 반모음 첨가이다. 반모음 첨가. 그 다음에 놔에서 나로 이렇게 되면 여기서는 뭐가 되는가 하면 반모음 탈락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서는 놔에서 나로 되었다. 그럼 뭐가 일어나는가? 이것은 반모음 탈락. 자, 그래서 같은 현상에서 발음이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 이게 각각 달라집니다. 근데 우리가 현상을 하나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발음에 초점 맞춰서, 여기에 초점 맞춰서 그렇게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그래서 위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똑같은 기어인데 이렇게 적혀 있으면 이것은 교체이지만 이렇게 적혀 있으면 반모음 첨가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제시되어 있는가 이걸 잘 파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리얼 미음에 가지어, 가져, 쓰이다, 시이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중에 리얼의 경우에 반모음 이가 탈락한다. 똑같은 현상은 아니지만 같은 현상은 아닌데 여기서는 하나에서 여기 반모음 탈락까지 나타납니다. 근데 이건 다른 현상에서 이의 경우 여기는 앞에서 보듯이 이 반모음화, 여기는 이 반모음 첨가, 그 다음에 뭐냐 하면 지읒, 상지읒, 치읒 뒤에서 지읒, 상지읒, 치읒이 있으면 뒤에 나타나는 반모음 이, 뒤에 반모음 이가 오면 여기에 있는 반모음이 뭐냐? 탈락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예를 들어서 저,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에 각각 반모음 이가 있고 어가 있습니다. 반모음 어가 있는데 이 부분이 탈락해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발음으로 보면 뭐가 되는가? 이 부분의 경우 어로 똑같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것이 처로 이렇게 발음이 된다. 처로 발음이 되면 여기에 있던 반모음 이는 다 탈락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요 세 가지는 앞에서 반모음 이와 관련되는 음운 변동으로 여기서 교체로 일어나는 부분, 여기서 반모음 첨가되는 부분, 여기서 반모음이 탈락하는 부분, 이건 용례는 다릅니다. 반모음 탈락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함께 묶어서 이해하면 좋습니다. 그럼 여기 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의 경우에도 반모음화, 즉 반모음 오가 반모음화가 되는 경우, 반모음 오의 경우가 첨가되는 경우, 또 여기는 반모음 오가 탈락하는 경우, 여기에서 이렇게 되면 탈락하는 경우.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보듯이 라를 붙여서 놓아만 돼 있는데 놓아라 하는 부분을 예를 들면 이것을 놔라 이렇게 발음할 수도 있고 놓아라 이렇게 발음할 수도 있고 또 이게 놔라에서 이게 나라 이렇게 발음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로 어떻게 적히느냐에 따라서 이 부분을 이렇게 적으면 반모음화가 됩니다. 이렇게 적어 놓으면 이건 뭐가 됩니까? 이 부분은 반모음 첨가가 되고 만약에 놓아라를 또 이렇게 적어버리면 이것은 뭐가 됩니까? 반모음 탈락이 되는 부분으로 그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적느냐, 표기된 게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걸 잘 봐야 할 부분이다 하는 점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쓰이다라고 할 때 시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의가 될 때 자음 뒤에 의가 올 때, 자음 뒤에 의가 오게 되면 앞에 자음이다, 자음이 있고 이렇게 의가 오게 되면 앞에 자음이고 여기 의가 오게 되면 여기에 있는 어가 탈락하게 됩니다. 어가 탈락해버리고 그래서 이 부분은 뭐로 되는가? 이로 된다 하는 점.
그래서 이 부분이 제시가 되는데, 여기에 있는 리얼의 경우에 이건 리얼은 뭔가? 우리가 초성과 중성 연결 제약. 미음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초성과 중성의 연결 제약. 뒷부분에 요건 뒤에 나중에 문제 부분에 제시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음절 구조 제약이라고 해서 음절 구조 제약이 있는데, 이 음절 구조 제약에서는 앞에 보면 자음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모음에 해당되는 부분, 그 다음에 자음. 우리 음절을 이렇게 표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여기 1번에 해당되는 것은 첫 소리, 2번에 해당되는 것은 모음인데, 모음은 아래에 올 수도 있고 옆에 올 수도 있습니다. 여기 2번 모음에 해당되는 것. 그 다음에 3번은 자음, 이렇게 제시가 됩니다. 세 번째는 다시 자음. 그 국어 음절이 구조에서 보면 이런 구조를 이룬다는 겁니다. 이런 구조를 이루는데, 음절 구조 제약에서 나타나는 부분으로 음절 구조 제약이라고 할 때 첫 번째는 뭐가 있는가? 첫 번째 이 부분은 처소리의 제약입니다. 우리 국어에서 처소리 제약이 뭐가 있습니까? 처소리, 음절을 이룰 때 처소리 제약. 니은이나 리얼, 두음법칙. 그건 단어에서. 음절, 니은 나무 하면 오지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 둘째 음절 같은 경우 나라 하더라도 리얼이 옵니다. 처소리에 보편적으로. 지읒 지읒. 처소리에는 첫 번째 이응이 음가가 없습니다. 이응 음가가 없다. 국어에서 이응은 음가가 없다. 표기 형태로만 나타난다 라고 했고, 두 번째 국어 처소리에 뭐가 없다? 어두자음군이 없습니다. 어두자음군이 없다. 이 두 가지가 국어 처소리에 나타나는 제약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소리 제약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모음에 해당되는 것, 즉 가운데 소리 제약이다 하는 것. 이 부분은 가운데 소리 제약은 뭐가 있습니까? 반모음 이의 경우 중성에서 중성은 보통 자음이라고 했고, 이 2번의 경우 관로로 하면 반모음 이나 반모음 오 플러스 모음이 됩니다. 그래, 이것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모음 구조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여하면 여 이렇게 적으면 이와 어가 돼서 이게 단모음이고 이게 반모음이 되는 형태로. 근데 예를 들어 하면 어의 경우 요거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2번에 오는 부분에서 2번은 기본적으로 보면 이런 형태로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와 하면 와는 어떻게 됩니까? 와는 이렇게 되지요. 이 부분을 왜 이렇게 모르지? 잠깐만요. 이건 자료를 보고 해야 여러분들이 이해가 쉽겠네요. 요 문제가 2023년 A8번. 예. 298쪽. 뒤에 300쪽에 보십시오. 300쪽에 보면 300쪽에 음절 구조 제약, 이렇게 해서 음절 구조 제약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서 1번, 2번, 3번 이렇게 했는데, 여기 제시되어 있는 부분을 우리가 음절 구조를 다시 표현하면 이것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우리가 자음 플러스
반모음 플러스 모음 플러스 자음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1번이 앞에 자음이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이 자음이고 그 다음에 2번이 앞에서 설명했듯이 반모음과 모음이다. 반모음과 모음으로 이루어지고 3번은 자음이다. 우리 음절 구조가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걸 그림으로 드러내면 이렇게 되고 펼치면 이렇게 되고 이런 구조인데 그래서 거기에 보면 우리 자음, 반모음, 모음, 자음의 구조가 되는데 모음만으로 되는 것, 모음, 자음으로 되는 것, 자음, 모음으로 되는 것, 자음, 모음, 자음으로 되는 것, 자음, 반모음, 모음, 자음으로 되는 것 이렇게 아, 운, 너, 말, 면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제시되어서 아의 경우 모음 하나로 된다는 겁니다. 우는 모음과 자음, 너는 자음과 모음, 말 이렇게 할 때는 자음, 모음, 자음, 면 이렇게 하면 자음, 반모음, 모음, 자음 이런 구조가 되어서 여기 1번이 뭐냐? 1번이 첫소리의 제약에 해당됩니다. 첫소리는 어떤 제약이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모음의 경우에 모음의 제약 부분이 있습니다. 모음의 경우에 제약에서 보면 모음이 올 때 반모음 이가 있습니다. 반모음 이는 뭐가 결합하지 못하는가? 바로 이와 어와 결합하지 못합니다. 이와 어와 반모음 이는 결합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같은 조음 위치이기 때문에 이어 이렇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결합하지 않는다. 반모음 오는 뭐가 결합하지 않는다? 오, 우와 결합하지 않는다 하는 점. 반모음 오의 경우 왜? 같은 발음, 같은 위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국어의 반모음은 앞서 보았듯이 모음 하나일 수도 있지만 모음과 반모음이 결합될 수도 있다 하는 것이 모음의 제약입니다. 세 번째 3번 자음의 제약. 자음의 제약은 뭐가 있습니까? 자음의 제약 어떤 부분이 있지요? 자음의 끝소리에는 7자음만이 옵니다. 끝소리에는 7자음만이 온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평파열음화 혹은 끝소리 기축 중에 평파열음화라고 합니다. 끝소리에는 7자음만 온다. 그래서 우리가 끝소리 규칙에 나타나는 것. 그 다음에 끝소리에도 겹받침이 올 수 없다. 표기는 되지만 발음이 안 된다는 겁니다. 표기는 됩니다. 그래서 겹받침 발음이 안 된다 하면 이런 부분이 끝소리 규칙입니다. 끝소리 규칙.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음절 구조라고 할 때 1번, 2번, 3번 이렇게 있고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초중성 연결. 여기서는 첫 소리의 제약이다. 가운데 소리 제약이다. 그래 초성, 중성, 종성인데 첫 소리와 가운데 소리 연결의 제약. 연결의 제약. 여기 자음과 모음이 연결될 때의 제약이 있다. 해서 그게 뭐냐? 앞에서 네 번째다. 첫 소리, 가운데 소리, 자음, 여긴 끝소리입니다. 그래서 첫 소리와 가운데 소리 바꿔 말하면 초성, 중성, 연결의 제약이다. 초중성 연결 제약은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앞에서 보았던 것으로 이미 나왔던 부분인데 뭐가 있는가 하면 지읒이나 치읒이나 상지읒, 지읒, 치읒, 상지읒 모음입니다. 이 모음 뒤에 반모음 이가 오지 않는다. 반모음 이는 뭡니까? 이게 초성이고 이게 중성이라는 겁니다. 반모음 이가 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과 이것의 결합에서 결합될 때 나타나는 제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여기에 나왔던 부분이고 또 앞에서 자음 뒤에 의가 오면 자음 뒤에는 의가 잘 오지 않고 자음 뒤에 의가 오면 의가 뭐로? 이로 바뀐다. 이것도 자음과 의의 연결, 초성과 중성의 연결, 초성과 중성의 연결이 됩니다.
작년에 그래서 나왔던 부분은 여기에 해당되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뭐냐면 음절 구조 제약이라고 해서 음절 구조에서 초성, 중성, 종성, 초중성 연결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 이 두 가지 부분이 작년에 시험에 나왔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것이 앞에 1번이고 이게 리얼 내용에 보면 리얼이 가져 라고 해서 이 부분이 리얼이고 이 부분이 미음이고 이렇게 문제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가 초중성 연결 중에 초성도 있고 중성도 있고 종성의 제약도 있는데 특히 여기서는 뭔가 첫 소리가 가운데 소리 연결의 제약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작년 시험에 나왔던 게 음절 구조 제약이다. 음절 구조. 음절 구조는 초성, 중성, 종성이 결합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제약 중에 설명하면서 뭐냐 여기는 초성, 중성 연결이다 라고 하면 되는데 음절 배열 제약이 있습니다. 음절의 배열 제약. 그런 것은 뭐로 넘어가는가? 음운 변동으로 넘어갑니다. 음절 배열 제약은 예를 들면 신라라고 하면 신라 이렇게 되면 이 음절과 이 음절이 배열이 될 때 그때는 음절 구조를 넘어서서 음절과 음절끼리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나의 음절 내입니다. 하나의 음절. 그 음절 구조 제약이라고 할 때 이것은 하나의 음절 내에서 일어나는 제약이고 이런 부분은 음절 배열 제약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우리가 국물이다 라고 할 때 국과 물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의 음절과 뒤의 음절에서 이것은 음절 배열이라고 하고 근데 이 음절 배열은 굳이 여기에서 다룰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건 뭐냐? 음운 변동에서 다루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여기 있는 음절 구조 제약의 경우에는 이 음절 구조 제약의 경우에는 음절 구조와 관련되는 것으로 초성과 중성과 종성 하나의 음절에 해당되는 초성과 중성의 연결 이것은 음절 구조에서 다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여기 아래 보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외에도 B에서 양순음과 어의 연결 양순음과 어가 되면 어가 뭐로 바뀝니까? 우로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작년에 시험 문제가 나왔던 부분이 이 부분 중에 4번의 A와 C 부분에서 나왔고 이게 우리 교재에 다 있었던 내용입니다. 음절 구조 제약이고 교재에 있었던 내용인데 그래서 이 부분은 음절의 구성에서 음절 구조를 이룰 때 나타나는 부분으로 하나의 음절 내에서 나타나는 그 제약 부분으로 설명을 합니다. 자, 이와 관련되는 부분을 바탕으로 이제 앞에 다시 채점 부분을 보기 위해서 돌아가 봅니다. 그러면 앞부분에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2023년) 문제 몇 쪽이었죠? 232쪽. 예예. 그 부분에 답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앞에 기역 디귿에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음소청의 음운 변동은 반모음화. 기어에서 겨는 이에서 반모음 이로 바뀌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앞에서 바뀐다 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할 텐데 이걸 여기서는 간단하게만 보면 우리가 어떤 변동을 드러낼 때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변동을 드러낼 때 예를 들어 A에서 B로 바뀌었다. 그리고 C의 형태로. 이것은 앞에 이 부분이 올 수도 있고 뒤에 이 부분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 구조가 아주 여러 가지 음운 특징을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변화되기 전의 여기서는 변화된 후의 소리이고 여기서는 변화된 환경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걸 다르게 해서 이걸 똑같은 말입니다. 피동화음이고 여기는 동화된 혹은 동화음이라고도 하는데 동화음이라고 하다 보면 이걸 동화음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동화된 음이다. 여기서는
환경. 그래서 변동의 환경, 음운 변동의 환경이다 라고 해서 요건 같은 의미로, 여기 같은 내용, 같은 의미입니다. 이렇게 제시할 수 있는데, 앞에 있었던 부분을 보면 그 조건을 제시를 하게 되면 이 부분의 경우 이가 뭐로 바뀌었는가? 반몸 2로 바뀌었다. 반몸 2로 바뀌었다는 것이고, 이 환경에서 보면 무엇 앞에서, 이는 무엇 앞에서 바뀌었습니까? 기어에서 겨, 이렇게 했으니까 앞에서 바뀌었다 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바뀌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이걸 표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건 나중에 음운 변동에 나오는 부분에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이 부분을 고려하면 변화된, 이게 변화 부분에서 좋은 방법인지 좋은 위치인지 이런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염화라고 했을 때 파열음에서 비염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 특징을 고려하면 그 부분을 알 수 있고, 또 이것과 이것을 고려하면 동화인지 이화인지 혀의 위치가 앞으로 가는지 뒤로 가는지 등등 다양한 정보가 이 부분을 통해서 다 드러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것만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하더라도, 음운 변동을 이것만 잘 드러내더라도 뭐냐, 음운 변동에 적용되어 있는 여러 가지 특징을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반드시 기억을 하고 이걸 활용하는 원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여기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했고, 다음에 요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서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모음이 앞에서 반모음으로 교체되고 여로 된 것이다. 두 번째, A를 바탕으로 리얼은 초중성 연결의 음절구조 제약이고, 또 상지어 치읓이 반모음 이와 결합되기 어려워서 이가 탈락하는 것이다 하는 점. 미음은 초중성 연결 음절구조 제약으로 자음 뒤에 의가 올 때, 자음 뒤에 의가 올 수 없습니다. 의가 오는 것이 제약이 있어서, 그래서 어가 탈락하고 이만 남게 된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미하면 다 뭡니까? 미, 기, 니 이렇게 발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음 뒤에 이것이 온다라고 할 때 자음과 모음 하나의 음절인데 하나의 음절 내에서 일어나는 부분이다. 앞에서 저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의 음절입니다. 그래서 음절 구조 제약 속에 1번과 2번과 3번과 그 다음에 이 두 가지가 합쳐진 4번, 요 네 가지가 있다. 제 책에 보면 그게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도 다 이렇게 폭넓게 했는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보면 기본입니다. 근데 여러분 대답을 못하고 있죠. 바꿔 말하면 기본에 해당되는 것을 잘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걸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자, 답안에서 여기 답안 제가 지금까지 쭉 장황하게 이렇게 설명했는 게 뭔가, 답안 작성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문학도 그렇듯이 문법 마찬가지입니다. 문법에서도 답을 쓰는데 처음에 학생의 보면 기역 디귿에서 공통적 음소청의 음운 변동은 모음 축약이다. 모음 축약. 즉 이렇게 해버렸습니다. 과거 새로운 내용을 공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과거 모음 축약으로 했다. 그래서 이것이 틀렸고 X가 되었고, 음소 변동 양상은 어강 기의 단모음 이와 음이의 단모음 어가 결합하여 여로 바뀐다. 이렇게 해서 이와 어가 결합해서 여가 되었으니까 이것이 모음 축약이다. 그래서 이와 단모음 어가 결합하여 여로 바뀐다 라고 했는데, 요 일부 현상 부분은 맞지만 이건 결합하여 여로 바뀌는 것은, 이것은 앞에 설명으로 뭐로 했는가, 이 더하기 어가 뭐냐, 여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 부분이 이 더하기 어가 여인데, 지금은 이렇게 볼 때는 과거에 뭔가 하면 축약으로 보는 관점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이와 어가 결합해서 이 부분이 반모음 이이고 어로 돼서 이 부분이 교차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축약으로 보는 관점이고 이건 교체로 보는 관점입니다. 관점이 전혀 다릅니다.
설명으로 보면 맞는 것 같은데 이것은 교체의 관점이 아니라는 겁니다. 과거 축약으로 볼 때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틀렸다. 그래 XX 되었고, 리얼에 적용된 음운제약은 경구계음 지읒 뒤에 반모음이가 결합할 수 없다는 음소 배열 제약이다. 음소 배열 제약. 이렇게 인데 원래는 음절 구조 하는 게 핵심인데 음절 지읒 뒤에 반모음이가 결합할 수 없다라고 해서 음소 배열로 하더라도 이것은 용어가 조금 어색하긴 하지만 지읒 뒤에 반모음이가 올 수 없다. 이건 맞는 내용으로. 그래서 1점 좋습니다. 그 다음 그 아래에 미음에 적용된 음운론적 제약은 의는 초성에서 사용될 수 없다. 의는 초성에 사용될, 의는 당연히 초성에 사용될 수 없지요. 이건 뭐냐? 바꿔 말하면 이게 미음 뒤에 예를 들어 자음 뒤에 의는 자음 뒤에 의가 오지 않는다. 이런 설명이면 0.5점이라고 됐을 텐데 여기서 의는 초성에 올 수 없다. 이건 초성에 오는 것은 뭡니까? 초성이란 말하면 자음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답을 쓰면서 급하다 보면 이 학생은 이 부분은 모르는 게 아닌데 0.5점이라도 받을 수 있는 학생입니다. 이 부분은. 그런데 답을 잘못 써서 뭡니까? 0점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답을 쓰다 보면 실제로 나중에 제가 왜 이걸 귀한 첫 시간에 먼저 이걸 하는가? 오늘 여러분이 뒤에 시험을 치죠. 문법도 기출문제에 제일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답안을 알고 하는 것도 중요한데 답안을 어떻게 해서 정확하게 쓰는가, 그리고 그 답안이 어떻게 도출되어서 정확한 답으로 나아가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답을 이렇게 잘못 쓰는 경우에 그걸 보면 이 학생이 어떤 문제가 있어 그렇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에 두 번째 학생의 답안, 기억되기서 음소청의 음운 변동은 단모음이 반모음으로 교체된 반모음화이다. 이것은 맞습니다. 단모음 이가 어와 만나 여로 축약된다. 그럼 이 학생은 반만 맞는 겁니다. 이 부분은 앞에서 이렇게 보면 축약입니다. 축약으로 설명할 때는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러나 현재는 뭡니까? 교체로 할 때는 여기서 이 부분으로 교체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적어 놓으면 이와 어가 여기 어디에 교체가 있느냐? 그래서 뭐로 적어야 되는가? 이 플러스 어가 돼서 여로 됐으니까 어는 그대로인데 이것이 이것으로 교체됐구나, 이렇게 설명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것은 맞지만 뒤에 것은 틀렸고, 리얼은 지어 상지어 치역과 같은 경구계음과 반모음 이는 결합할 수 없어 반모음이가 탈락한다. 반모음이가 탈락하는데 여기도 문제를 잘 보면 문제에서 묻는 게 리얼 미음에 적용된 음운론적 제약을 음소를 밝혀 각각 서술하라. 어떤 음운론적 제약인가? 음소 배열 제약이다. 더 정확하게는 음절 구조 제약이다. 음절 구조 제약. 이걸 설명해 줘야 됩니다. 이게 답안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시되는 부분으로 음절 구조, 즉 초성과 중성이 결합될 때 나타나는 음절 구조 제약이다. 설명은 맞는데 그게 0.5점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아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음과 이중모음 의는 결합할 수 없어 단모음 1로 실현되는데 이것도 뭔가? 앞에서 자음과 여기 보면 자음과 모음이 결합할 때, 자음과 모음이 결합할 때 나타나는 그런 음절 구조 제약이다. 초중성 연결, 초성과 중성이 연결될 때 나타나는 음절 구조 제약이다 라는 내용이 있어야 정확한 답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없기 때문에 0.5점밖에 안 됩니다. 세 번째, 기억에서 디귿에서 공통으로 발견되는 음소청유의 음운 변동은 반모음화이다. 반모음화. 기억을 예로 하여 음소가 변동된 양상은 어간 기의 단모음 이가 반모음 이로 바뀌면서 오는 음이 어와 결합하여 겨로 발음되게 된 것이다. 여기 설명은 맞습니다. 반모음화도 맞고 변동된 양상 어간 기의 단모음 이가 반모음 이로 단모음인 이가 반모음 이로 교체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건 교체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바뀌면서 어와 결합하여 겨로 발음되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핵심 설명이 맞기 때문에 1점 1점이 되고, 그 다음에 리얼에는 음소 배열 제약이 적용된 것이고, 음소 배열 제약 하면 이것도 0.5점. 앞에 있는 부분에서, 그래서 위의 학생의 리얼 부분과 요 내용이 제시되면 1점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에는 미음의 음절 구조 제약 중에서 중성 제약에 관련된 것으로 모음 의가 자음과 결합할 수 없기에 의가 자음과 결합할 수 없기에 의가 이로 바뀌는 것. 이건 설명의 핵심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앞의 부분도 이런 방식으로 했으면 이게 1점이 될 텐데 여기 0.5점이 됐죠. 그래서 이렇게 답을 쓰는 부분이 있고, 제가 그래서 1점을 다 이렇게 했는 부분이 뭔가, 음소층의 음 변동은 반모음화, 이게 1점이 되고, 기어는 이가 이로 바뀌는 것이고, 이 모음이 앞에서 반모음이로 교체되어서 이로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고, 리얼은 초중성 연결 음절 구조 제약으로 지어 상지어 지어시 반모음 이와 결합하기 어려워 이가 탈락했다. 미음은 초중성 연결 음절 구조 제약으로 자음 뒤에 의가 올 때 의가 탈락하여 이로 발음된다 해서 이런 내용이 되면 음절 구조 제약과 그 내용이 다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문법도 보면 여러분이 답을 써놨는데 내가 썼는 부분은 나는 맞다고 생각하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은밀하게 이렇게 하나하나 따져보면 빠지거나 누락되거나 내가 잘못 쓰는 답이 아주 많습니다. 문법에 그런 답이 더 많다는 겁니다. 문법은 더 은밀해야 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문학보다도 답을 쓸 때 더 정확하고 은밀하게 써야 하는 것이 문법이다 하는 점을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 조건에 맞게 그 핵심 내용을 다 갖추어서 답을 써야 그게 정확한 답안이 된다 하는 점을 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제 시험 치는데 제가 미리 이렇게 설명해서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시험 치면서 이런 부분 조건을 잘 고려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조건을 잘 고려해서 정확한 답으로 쓰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제가 여기 제시했는 답안들은 대체로 여기에 답안도 여러 번 이렇게 좀 검증을 거쳤습니다. 검증을 거쳤고 그래도 이 문법은 조금씩 실수가 있을 수 있는데 최대한 다른 답안보다 정확하고 정밀하게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 기출문제 답안은 그렇게 했고 또 제가 첨삭하는 부분도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을 강조해서 할 테니까 항상 정확하게 문제에 따라서 조건을 잘 고려해서 답안을 써야 그것이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다 하는 점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뒤에 부분도 있는데 그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책의 구체적 내용을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질문 없습니까? 예, 잠시 쉬었다 합시다.